눈물 없는 고통은 이제 그만. 안구건조증을 극복하는 비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연치유를 통해 건강을 되찾는 법을 알려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안구건조증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눈이 건조한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들 정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눈이 너무 뻑뻑해서 일을 못하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구건조증을 어떻게 자연치유할 수 있는지, 특히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여 안구건조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치유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안구건조증이란 간단히 말하면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의 질이 나빠져서 눈이 건조해지는 상태예요. 눈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액층은 눈물의 수성층이 눈 표면에 고르게 퍼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수성층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먼지 같은 이물질을 씻어내죠. 마지막으로 지방층은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요. 이 세 가지 층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눈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에서 한 층이 빠지면 맛이 없듯이 눈물도 균형이 깨지면 눈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여러분,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화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눈물 분비량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 눈물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정말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사실 여성분들 중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호르몬 변화 때문이에요. 갱년기 이후에는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눈물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쉽게 생기죠. 그리고 요즘 안구건조증이 늘어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바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에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나면 눈이 금방 피로해지고 뻑뻑해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맞죠? 사실 우리 눈은 원래 멀리 있는 자연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 종일 가까운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에 큰 피로를 줘요. 이 블루라이트는 눈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 눈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화면을 볼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눈물이 증발하기 쉬워요. 마치 우리가 잠시 물을 방치하면 금세 말라버리듯이 눈도 깜빡임이 줄어들면 쉽게 건조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물도 안구건조증에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고혈압약 같은 약물들이 눈물 분비를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예전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서 눈이 너무 건조해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마치 눈이 모래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죠. 만약 약을 복용하면서 눈이 건조해졌다면 약물의 영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처방받은 약을 마음대로 중단하기 어렵지만 건조한 증상이 심하다면 처방받은 약을 의심해보고 전문가와 상담 후 잠시 중단해볼 필요도 있어요. 약물 때문에 눈이 건조해졌다면 그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해요. 이렇게 작고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안구건조증의 증상. 안구건조증의 증상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 불편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눈이 마치 사막처럼 메말라서 뻑뻑해지고 눈 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증상을 모두 다 직접 겪어봐서 그 고통을 잘 알아요. 눈이 타는 듯이 화끈거리고 가려움 때문에 눈을 비비고 싶어질 때도 많아요. 심지어 눈물이 갑자기 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 안구건조증인데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이 너무 건조해서 몸이 반사적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눈물은 지방층이 부족해서 금방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눈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안구건조증의 무서운 악순환이에요. 눈이 말라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 불편함이 계속 쌓여서 일상생활이 무너질 지경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안구건조증에 필요한 영양소 요법? 그럼 이런 안구건조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로 해결하려고 하시지만 사실 인공 눈물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영양소 요법을 추천드려요. 우리 몸이 스스로 눈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좋은 영양소예요. 먼저 활성형 시아니딘이라는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 우리 눈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자연 영양소예요. 시아니딘은 아로니아,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산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항산화는 우리 몸속의 녹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철이 녹슬면 못 쓰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산화되면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시아니딘이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눈의 염증을 줄이고 눈물층을 안정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줘요. 정말 중요한 성분이죠. 다음으로 필수지방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필수지방산은 눈물의 지방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여러분, 눈물이 마치 삼겹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삼겹살에는 지방층이 있어야 맛있고 촉촉하죠?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층이 있어야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물이 금방 증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메가3, 6, 9를 모두 포함하는 모체 필수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눈물의 지방층이 튼튼해져서 눈이 촉촉해지고 안구건조증이 개선될 수 있어요. 특히 식물의 씨앗을 상온에서 저온압착하여 추출한 필수지방산 제품은 산소와 반응하지 않은 무산화 오메가라서 더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무산화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방이 산화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산화 오메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점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눈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이에요. 이 점막이 건강해야 눈이 건조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활성형 카로티노이드도 정말 중요해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같은 성분들이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눈의 건조함을 줄여주죠. 특히 루테인은 눈의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카메라 렌즈를 보호하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카로티노이드는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지만 사실 매일 충분히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활성형 카로티노이드 제품을 추천드려요. 간편하게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OCNT 요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환자 맞춤형 세포 교정 요법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망가진 세포막과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해야 눈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런 세포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성형 영양소들로 염증 세포를 정상 세포로 바꿀 수 있어요. 눈 건강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안구건조증에 필요한 생활습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생활습관 팁을 드릴게요.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려면 평소 생활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죠? 하지만 눈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씩 줄여봐야 해요. 특히 스마트폰을 너무 가까이서 오래 보면 눈물이 금방 증발해버리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눈 건강이랑 맞바꿀 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리고 화면을 오래 봐야 할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눈을 깜빡이는 건 그냥 눈의 쉼표가 아니라 눈 전체에 눈물을 퍼뜨려서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행동이에요. 마치 자동차 와이퍼가 물을 고르게 퍼뜨려주는 것처럼요. 여러분, 눈 깜빡이만 잘해도 안구건조증이 꽤 개선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건조한 환경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유지해주세요. 건조한 공기는 눈을 더욱 메마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건조한 사막에서 눈을 뜨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런 느낌이죠.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워서 가습기가 필수죠.
물 한 컵을 방에 놓아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작은 변화가 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 전체가 촉촉해지는데 눈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냥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죽염이나 석염을 살짝 타서 소금물을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서 더욱 건강하게 수분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눈이 마르면 몸도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촉촉한지 바로 반영하는 창이에요. 그래서 수분을 잘 챙기면 눈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햇빛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세요. 강한 자외선은 눈을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선글라스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인 거예요. 눈도 피부처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해요. 자, 이제부터는 선글라스를 멋지게 착용하면서 눈 건강도 함께 지켜보세요.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제 인공 눈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연의 힘을 빌려 눈 건강을 되찾아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영양소 요법과 생활습관 교정이 여러분의 눈을 다시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도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신 걸 직접 봤어요. 약사님, 눈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쁘거든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자연치유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자연약사 신재문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돕기 위해 여기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